공방을 시작하고 나서 드는 고민 중에 이 고민이 참 큰데요. 과연 내가 선택한 이 공예가, 이 사업이 시장성이 있을까? 잘 팔릴까? 파이는 얼마나 될까? 규모는 얼마나 되지? 나 정말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? 좋아서 시작했다곤 하지만 돈도 벌어야 유지가 될 텐데 이거 가능한 거 맞아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고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진정한 나의 브랜드의 팬, 내 공방의 고객, 찐 고객 500명, 1000명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데요. 대한민국에 몇 명의 국민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? 5,400만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나 같은 사람 1000명 있을까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쩌면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하신다면 더 넓어질 수도 있겠죠. 그냥 불특정 다수 1000명, 10,000명, 10만 명 이 사람들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저는 나 같은 사람 10명, 500명, 1000명 이걸 목표로 나아가는 게 훨씬 유효하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석을 우선에 두는 것보다는 나 같은 사람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나 한 명을 분석해 보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이 더 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해보시면 걱정 없으실 거예요. 아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후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. 그 후기를 보면 내가 나한테 집중했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, 얼굴도 취향도 모르겠는 누군가, 막연한 대중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는지 후기를 보면 정말 딱 알 수 있습니다. 나에게 집중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신 작가님들의 후기는 정말 이거 내가 단 거 아니야? 싶을 정도의 그런 댓글들이 달리게 되고요. 또 불특정 다수를 노려서 한 분들의 댓글에는 그런 뭔가 감동적이고 뭉클한 댓글보다는 그냥 잘 받았습니다. 기능적인 이야기 또는 그 후기 포인트 받으려고 감사 이렇게 남기는 후기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의 경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는데요. 조금 두렵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나 같은 사람 있을까? 나 진짜 매니아틱한 것 같은데. 사실 이 또한 용기가 필요한 일도 맞는 것 같습니다. 조금의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부분에서 이 택배를 받았을 때, 이 작품을 받았을 때 감동할까?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것저것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컨설팅이나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는 이 코칭을 카운셀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. 바꾼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요. 예전에는 제가 불특정 다수를 노려서 서비스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타겟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사실 지금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이 열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와 결이 맞지 않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. 사실 저도 돈을 버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돈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내 일, 나의 어떤 업에 대한 기획들을 탄탄히 하고 그걸 꾸준히 할 때 돈은 따라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돈 버는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어떻게 시작을 해도 그 마무리가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맺고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근데 저와 같은 분들은요, 내 자신의 어떤 흔들림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하셨어요. 나 자신부터 덜 흔들리게 된다면 매일 꾸준하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될 거고, 그럼 그것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셨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이야기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저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같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. 모든 것들이 정답이겠고 틀린 것도 없겠지만 제가 정답이라 믿는 것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정말 시너지가 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좋아할 것 같은 부분들을 모아서 한 제품에 녹이기보다는 정말 매니아틱할진 모르겠지만 나는 좋아할 것 같은, 나 한 명은
반응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신다면 정말 나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분들이 이 작품을 딱 보자마자 내가 진짜 원하던 거다. 뭔가 끌리는데? 너무 좋은데?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조금 더 저다운 것,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 코칭, 카운셀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돈도 중요한데 저는 예술가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저는 작가로서 인정받고 싶고 제 작품에 제 철학을 녹이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. 근데 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. 그냥 사업하는 사장님 말고 작가로 불리고 싶어요. 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참 요새 일할 맛도 나고 재밌기도 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해서 그걸 나의 브랜드에 녹이고 나의 공방에 녹여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. 그렇게 된다면 저는 500명, 1000명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어떤 비결은 바로 고객으로서만 남는 게 아니라 팬이 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고객은 물건 한번 사고 끝일 수 있지만 팬은 물건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그 작가가 하는 행보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영감을 얻고 또 나누고자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팬이 있는 브랜드 공방을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즐겁거든요. 물론 성향에 따라서 이게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. 어떻게 하면 팬이 있는 브랜드 공방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어서 드실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은 또 다음 영상들에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.